자, 오늘은 이제 개인회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개인회생은 저번에도 뭐 다른 거기 그 동영상도 올렸는데, 그거는 뭐 개인회생을 당하는 뭐 심적인 태도, 너무 위축되지 마라. 예. 개인회생을 먼저 생각하면은 뭐 네이버도 많이 찾아보고 뭐 여기저기 알아보고 뭐 했다는 사람한테도 뭐 물어보고 어떻느냐 이런 것도 있는데 정확한 정보는 잘 없죠. 왜냐면은 개인에 따라서 각각 개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재산 상황이나 뭐 채무 상황이나 직업 상황이나 따라서 정말 그 뭐 정해지지 않는, 예, 뭐 각각 그게 다 달라요. 뭐 누구는 뭐 30만 원 갚으면 된다더라. 뭐 이렇죠. 어디 보면은 뭐 광고 보면은 뭐 1억에 뭐 월 30, 월 20 갚으면 된다더라. 그렇게 하고 신청을 하면 자기는 그렇게 안 돼요. 오히려 뭐 월 뭐 100만 원 갚아라. 이러면은 그때 가서 뭔가 다른데? 내가 뭐 사기당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사실 그런 분들 많아요. 개인회생을 신청을 잘못해가지고 아니면 뭐 사무실이 맡겼는데 제가 볼 때는 변제금이 한 절반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변제금이 많이 잡히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뭐 사무실에 따라서 하는 사람에 따라서, 요게 뭐 능력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아니면 또 법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말하면 개인회생 신청하면 갈팡질팡을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사실은 뭐 개인회생 요건이 뭐다 보면 인터넷 찾아보면 자랑 나오고 AI 찾아보면 자랑 나와요. 뭐 그런 거는 참고하면 되는데 절대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해 보면은 정말 이제 법원이 요구하는 게 많거든요. 법원이라고 하면은 그 회생위원이 요구하는 면이 많고, 뭐 어떤 때는 직접 전화 와가지고 이걸 이렇게 고쳐라, 저걸 저렇게 하라,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요. 판사가 그건 하는 게 아니고 판사는 최종 승인만 해줘요. 아, 이게 뭐 적당하다 이러면은 회생위원회 했으니까 회생위원회 이게 의견을 존중해 주는데, 왜냐면 판사가 다 처음부터 그런 자료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큰 이게 틀만 봐서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되겠다. 요렇게 이제 결제만 해주고 나머지는 회생위원회 다 하는데, 회생위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료를 내면은 이게 저한테, 부산지방법무사가 부산 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그리고 이걸 뭐 고쳐달라, 이걸 뭐 보정해달라, 이 자료를 더 내달라, 뭐 이렇게 그냥 뭐 형식적으로 뭐 소리만 탁 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물론 회생 보정 나올 때는 서류가 엄청나게 많을 때는 뭐 6장, 7장, 뭐 하라 이렇게 나오긴 나와요. 그럼 참 골치가 아프죠. 예. 물론 뭐 그걸 하면 된다, 하나하나 해가고 자료 모으면 된다 하지만은 그거 하는데도 최소한 자료 모으는데 자료를 뭐 여기저기 떼고 금융권 자료, 뭐 관공서 자료, 금융권 자료나 뭐 은행 뭐 이거 자료, 은행 거래 내역이나 카드 거래 내역 그거 떼고 정리하고 도표 만들고 설명하는 데만 최소한 이틀 정도가 걸려요. 그리고 그것도 내가 척 보면 알 수 있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뭐 의뢰인하고 얘기도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뭐 하긴 하는데 이렇듯이 뭔가 정형화된 게 안 나오고 결국에는 의뢰인이 자료를 가지고 회생법원하고 이렇게 말하자면은 그 소통을 해봐야 돼요. 일단 신청서를 쓸 때는 최소한으로 쓰죠. 변제금 최소한. 최소한 변제금이라는 건 뭐냐면은, 직장인 같은 경우는 소득, 월 소득에다가 생계비가 얼마더라? 1인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면은 뭐 1인 가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 뭐라 하면은 뭐 30대 초반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기준으로 하면은 한 153만 원, 지금 2026년 생계비가 153만 원이죠. 거기에 내가 뭐 월급을 300만 원 받는다. 그럼 153만 원 빼고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회생할 때는 월급이 많으면은 좀 불리하죠. 더 많이 뺏기는 느낌이 들죠. 근데 이런 느낌을 가지면 안 되는 게 자기가 이제 돈을 꿔다 썼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갚기면 갚아야죠. 그거는 사회적으로 맞고, 회생법원의 입장은 그래요. 많이 벌면 많이 내라, 적게 벌면 적게 내라. 이런데 회생을 신청할 때는 어때요? 만약에 내 친구가 있다. 그럼 내 친구는 진짜 고의로 직업 때리치고 아르바이트를 해. 옛날에는 직장에 막 400씩 벌었는데
갑자기 한 6개월 놀더니 아르바이트를 한 다음에 그동안 뭐 돈을 꺼 쓰고 그동안 빌린 돈으로 뭐 흥청망청 좀 쓰고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뭐 일용직 해가지고 일용직 요즘 한 200만 원 받잖아요. 최소 그 근로기준법에 대한 최소 그 급여가 최소한 200만 원 되거든요. 만약에 200만 원 안 되면 법원에서 소명하라 그래요. 왜 200만 원이 안 되냐? 그 이유를 무슨 뭐 또 서류를 뭐 사업주 고용주의 뭐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왜 월급을 덜 주는지 그걸 소명하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나는 월급에 300만 원 받아가 150만 원씩 내는데 그 친구는 옆에 있는 친구는 200만 원 받아가지고 150만 원 받아 60만 원씩 낸다. 오히려 뭐 그 친구가 그게 더 많다. 빚이 뭐 2억이고 나는 1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친구는 덜 갚아도 되고 아이고 1억은 날로 먹었는데 나는 그렇게 갚아야 된다. 물론 계산해 보면 뭐 얼마 갚는 게 나오겠죠. 제가 뭐 그걸 갖다가 지금 계산기를 두드려 가지고 할 건 아니고 물론 이게 뭐 개인 상담할 때는 그런 계산기를 다 두드려 가지고 그걸 얼마를 갚을지 어떻게 생활을 할지 이런 계획을 다 세워 드려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들은 이걸 갖다가 뭐 저한테 상담하기 위해서 이걸 보기보다는 좀 계획을 세우고 회생이랑 이렇게 감을 잡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뭐 답답한 마음에 알아보면은 뭔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감을 빨리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연히 광고 보고 AI 찾아보고 저렇게 뭐 저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뭐 기간이나 변제 기간은 아까 얘기했지만 최소한 3년에서 5년이라고 했는데 나는 3년이라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5년 갚아라 이렇게 나오면은 와 이거 좀 진짜 뒤통수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돈을 많이 썼으면은 그만큼 또 갚아야죠. 50% 만약에 뭐 1억을 빌렸는데 5천만 원 갚아라 이렇게 뭐 결국 결정이 났다. 그럼 뭐 옆에는 뭐 한 15% 갚았는데 나는 5천만 원 50%를 갚아야 된다. 억울하다. 그렇게 말할 건 아니죠.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꼭 뒤집어 얘기하면 50%라도 탕감 받았으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어떤 제도가 있으면 그 제도를 가장 뭐 풍부하게 이용하는 게 좋죠. 뭐 그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뭐 최단기로 갚는 방법, 그 다음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받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다면은 그렇게 이용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회생에서 직업이라는 것은 그 회생에서 가장 이게 그 회생 법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좋은 직장 다니다가 돈 꿔서 주식 투자하고 뭐 코인 투자하고 뭐 한 600만 원씩 벌는 직장에 다니다가 쫄딱 망했어.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직업을 회생이라는 제도를 좀 알아. 이 사람이. 그러면 내 회생 제도를 이용하고 회생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그 직장에 취직하겠다. 그 비슷한 사업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다음에 내 일단 월 소득을 줄이자. 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그만두고 뭐 건설 일용직 간다든가 아니면 뭐 이게 더 낮은 직종의 일을 얻는다든가 만약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변제 계약안을 낼 수도 있겠죠.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회생위원들은 바보가 아니다. 자료를 보면은 그게 다 추적이 돼요. 그 2년 동안 급여 자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잖아. 전에 다니는 직장을 숨기고 싶다. 그게 안 돼요. 어디 가서 꼼수로 이거 숨기면 됩니다. 그럼 안 돼요. 왜냐면은 거기 직장 나온 이력이 다 나와요. 그럼 이 다닐 때 의심이 가면은 이거 다닐 때 급여 내역을 다 내라. 그거 안 내면은 각하가 돼요. 기각이 돼요. 자료를 불성실하게 냈다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그때 급여가 다 나오잖아요. 그죠? 뭐 그러면은 그때 600만 원씩 받았다. 그거 뭐 6개월 전에 3개월 전에 600만 원씩 받았다. 근데 지금 변제 계약안 낸 거 보니까 월 소득이 뭐 한 250 잡아놨다. 한 210만 원 잡아놨다. 그럼 차이가 너무 크죠. 그죠?
그럼 일단은 이제 회생법원에서 이 차이를 소명하라. 왜 이렇게 지급을 바꿨느냐. 급격하게 회생을 생각하면서 급격하게 바꿨느냐. 이렇게 하라 그래요. 그리고 지금 직장이 가장된 직장이 아니냐. 그러니까 회생을 하기 위해서 가장한 직장이 아니냐. 요렇게 하라 그래요. 물론 이렇게 그 좀 해보 사기적으로 이게 사기거든요. 만약에 들키면은 기각이 돼요.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형사처벌까지는 안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회생위원이 전화가 와요. 이거 좀 사기 같은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신청 취하하시죠. 이렇게 전화가 오면은 그냥 취하하는 게 좋습니다. 들켰다는 거야. 근데 정말로 그 주식 투자, 코인 투자 하다가 그 전 직장에서 잘렸어. 그러니까 뭐 징계를 뭐가 잘렸다든지. 잘려가지고 뭐 좀 나이 드신 분도 많이 하죠. 그럼 뭐 진짜 40대 후반 이렇게 잘리고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건설 일용직 가가지고 해보니까 뭐 건설 뭐 일용직을 하긴 하지만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그냥 뭐 시다발이. 예. 그냥 뭐 이게 따라다니고 뭐 이게 새벽 인력 시장 나가가지고 그 가고. 물론 건설 쪽으로 가면은 그것도 세금을 내요. 건설 쪽에는. 건설 조합이 있어요. 건설 쪽에서 이게 무슨 뭐 또 그게 있어요. 그래서 건설에 가면은 급여 명세서가 나와요. 그 때문에 그게 진짜 뭐 아르바이트 이게 아니에요. 4대 보험도 다 내고 뭔가 이게 직업처럼 다 이게 갖춰져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이게 회피하는지 안 회피하지는 다 들키게 되니까 거짓말은 안 하는 게 좋고 그거는 생각하지 마라.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게 된다라고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된다라고 해가지고 급여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저는 직업을 어떻게 바꿨는지 이게 좀 저톨될 여지가 없는지 그 회생위원이 그 변제금을 더 올리라고 할 그건 없는지 면밀히 따져보고 그 상황을 다 파악해 보거든요. 서류 가지고 말하자면 회생위원처럼 그 회생위원 같은 마인드를 가져야지만이 마인드와 경험과 서류를 파악하고 이게 있어야지만이 법원이 어떻게 나올지 이걸 예측을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1차적으로 변제 계획안을 짜면서 뭐 월소득, 재산, 뭐 변제 기간, 아니면 뭐 가족들의 소득, 아니면 뭐 이게 뭐 소비 성향이라든지, 빌린 그 채권을 어디다 썼나든지 이런 거 모든 거를 파악해 가지고 회생위원은 이걸 이렇게 파악하겠구나. 아니면은 그러므로 요걸 갖다가 커버할 수 있는 요걸 좀 채무자, 의뢰인한테 유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방향을 바꿀까, 어떻게 소명을 할까, 어떤 자료를 가지고 보강을 해서 이걸 갖다가 변명을 할까. 변명이란 건 거짓말이 아니죠. 여기에 대한 그 적합한 소명을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변명을 할까 이런 걸 다 계획을 세우거든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상담을 할 때 그 의뢰인한테 알려줘요. 지금 변제율은 한 20% 나오겠다. 근데 지금 한 변제율 한 15%로 한번 조정해 보겠다. 이거는 10%는 절대 안 되고, 물론 절대 안 돼요. 10%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는 안 돼요. 그 특별한 사정은 뭐 지금 얘기 드릴 수는 있는데 그거는 엄청난 그 살아온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사례도 있어요. 11%, 12%, 13%로 그 한 적은 있는데. 근데 광고에 보면은 5%, 변제율 5%, 3%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거의 사기일 가능성이 많다. 절대 그렇게 안 나와요. 그거가 뭐 될 것 같으면 저도 그렇게 한번 하게요. 한 10억씩, 그 회생 그게 한 10억이니까 한 9억 정도 빌린 다음에 어디 가서든지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대출이 9억은 안 되거든요, 제가. 하여튼 뭐 사채도 쓰고 그래 어떻게든지 뭐 여리저리 해가지고 빌리면 9억은 뭐 안 빌리겠어요. 작정하고 나서면은 사기성 이런 것도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제가 법무사인데 뭐 한 달에 뭐 수입이 한 월천 낙수, 월천 웅천 되는데 저한테 좀 빌려주세요 해가지고 회생 뻑 해버리면은 물론 법무사들이 회생하면은 이게 직업을 다 버려야 돼요. 왜 법무사가 회생하냐? 니 그 제도를 이상하게 이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9억이면은 뭐 시골에 땅 하나 사고 거기에 별장 하나 짓고 뭐 집어넣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밭에 묻어놓고 그렇게 조작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면은 직업 윤리가
안 된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퍼센테이지를 알려줘요. 뭐 보통이 보면은 서울 지방의 평균이 한 20%. 예. 그러니까 15%에서 한 25%좀 이 소비 성향이 안 좋다. 주식 투자했다, 코인 투자했다 하면은 최소한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올라가요. 근데 50% 넘어서는 회생위원도 좀 걱정을 하더라고. 만약에 이제 60% 정도 되잖아요. 그럼 자료를 요구를 하지도 않아. 파보지도 않아. 그냥 60% 하면 그렇게 자료 냈다. 이거는 뭐 거짓이었고 큰 자료가 크게 나왔다가만 그냥 해줘. 60%가. 그러니까 사무가 쉽겠죠. 그 원래 해야 될 해명을 그러니까 뭐 사실은 10%, 그러니까 15%, 13% 변제율이 그렇게 되면은 회생위원들이 의심을 많이 해요. 혹시 여기 올릴 요인이 없느냐? 예. 올릴 요율이라는 것은 추가 소득이 없느냐, 추가 재산이 없느냐, 아니면은 그 돈을 빌려가지고 헛것에 쓰지 않았느냐, 뭐 도박이나 그 주식 투자, 코인 투자를 하지 않아. 주식 투자, 코인 투자 같은 경우는 다음에 이제 한번 얘기하겠는데, 그게 좀 이게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갖다가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소비 성향을 얘기할 때 주식 투자, 코인 투자 하면 다시 얘기하면은 주식 투자, 코인 투자는 최소한 30%는 갚으셔야 돼요. 30%에서 50%, 60%까지는 안 해도 돼요. 50%는 갚아야 돼요. 지금 변제율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조건은 얘기 안 하고 총 변제율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니죠. 그리고 사실은 뭐 의뢰인과 저하고 이제 합동으로 하니까 우리다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왜냐하면 저는 철저하게 의뢰인이 대리인으로서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회생 파산에 쓰는 법무사가 법적으로 대리인이에요. 포괄 대리인이에요. 모든 일을 다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변호사랑 똑같은 지위예요. 회생 파산에 있어서는, 개인 회생 파산에 있어서는. 그리고 사실 개인 회생 파산은 법원에 출석할 일이 전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료만 제출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변호사도 그렇고 법무사도 그렇고 회생 파산에 있어서는 소송 대리인이라고 그래요. 말하자면 다른 사건에 있어서는 법무사는 대행이야. 작성 대행, 제출 대행, 뭐 이런데 신청 대행. 예. 그럼 사실은 다 대행료죠. 소송 대리가 아니에요, 절대. 근데 이제 개인 회생 파산에서는 소송 대리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전화가 와도, 뭐 채권자한테 전화 와도 내가 이제 채권자랑 무슨 얘기를 해도 대리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 법무사로서 뭔가 이게 뭐 부탁을 받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좋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라도 얘기해도 된다.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맡기는 것보다, 아니, 변호사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뭐, 그렇게 생각할 할 수도 있잖아요. 변호사는 사실은 다 사회적인 인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맡겨놓으면 된다. 법무사도 그렇다. 변호사와 절대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변제율이다. 그러니까 변제율이 얼마 나오겠어요? 항상 이걸 물어봐야 되고 그걸 계산해서 알려달라 그래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변제율. 아까 얘기했지만은 서울은 20%. 예, 이런 사람들. 부산은 평균 한 30%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산이 좀 까다로워. 다른 데서 이제 그 우리 동기본부사가 이제 개인회생 파산을 참 잘하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한 번씩 그래요. 부산 거는 안 한다. 질린다. 넘놀이 난다. 보정을 뭐 그렇게 많이 파보려고 하고 보정 자료를 많이 내려고 그러고 소명을 많이 하라 그러고 이러느냐. 제가 볼 때는 이제 부산 회생위원들이 좀 열정이 있는 것 같아. 저는 이제 적응이 돼서 괜찮아요. 그리고 사실은 부산에 적응하다 보니까 뭐 대구 거나 청주 거나 저기 뭐 청주지방법원, 예, 거기다 한번 해본 적 있고, 그 뭐 대구지방법원, 저기 원주지방법원 아주 쉬워요. 창원지방법원도 까다롭거든요. 그건 회생법원이 없는데 지방법원 자체에서 그 내부에서 이제 과에서 할 건데 그 법원은 은근히 까다로워요. 무슨 서류를 내라.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형식만 맞고 좀 이러면은 통과시켜 주니까 전국적으로 뭔가 좀 숨길 게 있고 이런 분들은 서울로 뭔가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소가 서울에 있거나 직장이 서울에 있으면은 서울에 신청할 수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주소를 갑자기 이제 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부산에 있다가
갑자기 때려치고 서울에 직장을 얻고 서울에 직장을 얻은 다음에 서울에 신청을 한다. 그럼 약간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서울에서는 뭐 그렇게 파보지는 않는다. 그럼 그 사유서를 적으면 되잖아요. 왜 부산에 때려치고 서울로 갔는지. 서울이 뭐 사실은 뭐 월급이 더 좋다. 부산에는 그게 뭐 업체가 문을 닫았다. 이러면 합리적인 사유가 되니까 그걸 옮겨도 되는데 자 이런 거는 잘 없다. 근데 전국적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제율이 각각 다르고 그래서 사무실마다 만약에 상담을 한다면 사무실마다 전화를 해서 이거는 변제율이 얼마나 나올지 요걸 좀 알아봐야 돼요.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서류에 따라서 서류 파악에 따라서 다르고 아까 크게 얘기했죠. 자기 직업 그다음에 이제 살아온 내역 얼마나 고생하고 살아왔느냐. 정말 시달리고 살아왔다. 내가 그 과실 없이 사기당한 다음에 그 대출해가지고 뭐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거 당해가지고 내의 과실 없이 이런 게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채무가 뭐 오래돼가지고 그 채무도 내가 쓴 게 아니고 뭐 부모님이 그때 다 이런다 제가 해본 그 내역이에요. 부모님이 사기를 당했다든지 부모님이 그때 갑자기 지병이 뭐 이게 도져가지고 뭐 병원비를 썼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때 선배한테 돈 빌려줬더니 선배가 안 갚는다든지 선배가 거의 사기쳐서 그랬다든지 뭐 거의 뭐 옛날에 뭐 신용카드를 뭐 내가 잠깐 빌려줬는데 그걸 어디 가서 긁어가지고 거기에 빚에 시달려가지고 거의 뭐 나는 거의 한 15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다든지 뭐 경제생활 이런 것도 못하고 뭐 취직도 잘 못하고 불편함을 그렇게 해왔다든지 이러면은 변제율이 내려가는 거야. 점점. 그 회생위원들이 딴지를 안 걸어요. 딴지를 안 건단 말은 그러니까 그 가용소득을 높이고 생계비를 줄이고 변제기를 늘려라 이 말을 안 해요. 근데 신청서를 넣은 다음에 그런 보정서에서 그런 말을 반드시 해요. 벌써 파악을 했다는 거지. 신청인은 뭐 소비가 좀 낭비벽이 있어 보이고 아무래도 이제 개인회생 제도가 그대로 뉘앙스가 그대로 나와요. 개인회생 제도가 사회적으로 뭐 이게 경제생활이 궁박한 사람을 돕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걸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면 안 되고 좀 소비 성향이 좀 나쁘고 그러니까 뭐 투자를 뭐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를 좀 했다든가 이런 것에서 신청인의 책임이 좀 있다, 과실이 좀 있다, 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러면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변제율을 높이라. 변제율을 높이는 방법은 가용소득을 줄이고 아까 그 1인 그 생계비가 153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가용소득을 줄이기가 아니고 생계비를 줄이라 그래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죠. 생계비는 국가에서 인정한 거니까 이거 다 내가 찾아 먹어도 되지 않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계비를 얼마까지 줄일 수 있냐면 생계비를 진짜 극단적으로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내가 진짜 나쁜 놈이야. 근데 얼마나 더 깎아줘. 근데 내가 진짜 잘못해서 진짜 잘못했는데 쫄따당 망했어. 그래도 개인 회생을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변제 계획을 짜다 보면은 정말 나는 30만 원만 쓰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나와요. 그런 경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 같은 거 이런 게 그러니까 뭐 개인회생제도 그렇잖아요. 변제율을 맞춰야 되고 뭐 소득 맞춰야 되고 생계비 맞춰야 되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이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나 재산만큼 갚으라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만큼. 그러니까 이게 중첩되는 거예요. 한 원칙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첩되는 거다. 그래서 그 원칙상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내 소득이 얼마나 생계비는 얼마나 여기서 조정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채무를 어디다 썼냐, 소비 성향이 어떻냐, 그 빌린 게 한꺼번에 많이 빌렸냐, 아니면 1년 간격으로 이렇게 딱 빌려가지고 대출 상황에 다 썼냐. 그래서 보정에서 요구하는 것은 가장 이제 그 변제율을 높이고 낮출 때, 변제율을 높이고 낮출 때, 그런 거를 본다. 그래서 변제율을 최소한으로 그러니까 변제율은 사실은 그래요. 아까 10%는 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 넣어볼 수 있는데
10%로 이제 해서 넣어볼 수 있는데 분명히 100% 보정이 나온다. 아까 이제 변제를 높이라. 예. 세 가지를 해가지고 변제를 높이라. 세 가지를 하면 다시 얘기하면은 이게 뭐 중복적으로 얘기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예. 내 가용소득이라 하면은 내 소득에서 그거 생계비 뺀 거. 생계비 일단 우리 1인 소득 기준하면 153만 원 뺀 거. 그럼 막 이 말이죠. 가용소득을 높이라 이 말은 뭐예요? 많이 갚아라. 한 달에 갚을 금액이 많이라 이러면은 생계비를 줄이라는 얘기죠. 굶어 죽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사실 어떤 그 보정 보면 니는 굶어 죽어라. 내 피반 생활로 채무를 갚을 노력이 안 보인다. 그런 노력을 보여라. 진짜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참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저기 신청한 법무사들은 좀 난감한 게 제일 처음에는 이제 된다 하잖아요. 한 20%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경우가 사실은 있어요. 한두 번은. 그럼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뭐 법원에서 그렇게 보는데 안타깝지만은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지를 둬요. 이거는 내 생각이고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렇다. 근데 이제 회생위원은 또 달리 볼 수가 있다. 회생위원별로 달리 볼 수가 있어요. 진짜 그래요. 어떤 회생위원은 잘 봐주는 분이 있고, 자기는 이러더래요. 채무자 프렌들리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좀 뭔가 좀 어려움이 있거들랑 좀 채무자를 좀 어필을 한다든지, 뭐 변호를 한다든지 그러면 회생위원한테 전화하거든요. 그래도 돼요. 전화해가지고 이런 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이건 좀 이렇다. 제가 진짜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이렇다. 아니면 뭐 제가 뭐 상담한 거 녹취해가지고 뭐 들려드릴까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회생위원이 이 자료는 뭐 요것만 내시라. 그럼 내가 뭐 어떻게 처리해가지고 뭐 결제 올려보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대화를 한다. 예. 사실 그렇잖아. 이거 부산지방이잖아. 부산지방이 코담은 아플 때 저는 여기 사무실 차리고 있고 여기 바로 5분만 걸어가면 회생위원회 그 사무실 내는데 같은 동네에서 있으면서 좀 이렇게 얘기하면 먹어줘야지. 이제 그게 좋아. 근데 이제 서울 지방에 서울에 신청하면은 그렇잖아요. 회생위원한테 전화해가지고 봐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막히더라고. 서울 지방 회생위원들은 뭔가 냉정해. 사실은 잘 해주죠. 서울 뭐 일단 사건도 많으니까 잘 해주는데 참 뭔가 이게 바늘로 찌를 데가 없더라. 부산에는 바늘로 찌르면 되거든요. 이거 좀 잘 봐주시라. 이게 뭐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뭐 이것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참 뭔가 결과가 좋아요. 흐뭇하고. 근데 다른 지방은 안 해주더라. 지방 차별 안 해요.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인데 전국적인데. 예. 그래서 아까 또 뭔 얘기했지? 회생하면 진짜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어. 하루 종일 아니다. 한 일주일 동안도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사건별로. 그만큼 다양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좀 회생을 준비한다는 분이 갈피를 못 잡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한마디 가지고 이거 어렵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들어보고 이해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지는 그거예요. 요지는 몇 가지 기둥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아까도 얘기했다 이 말을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변제율 얘기하고 있잖아요. 변제율. 그래서 변제율이 가장 아까도 뭐 일단 결론을 냅시다. 변제율이 중요하다. 지방 배분별로 다 다르다. 그러니까 서류 변제율을 결정한 요인은 직업도 변동 요인 이런 것도 다 설명해야 돼요. 옛날에 뭐 하다가 지금하고 뭐하고 이렇게. 예. 근데 여기 직업에 대해서는 조정할 면이 있다. 예. 제가 어떻게든지 뭐 급여나 이런 거 조정할 면이 있다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업을 뭐 그만두고 확 바꾼다. 그럼 어떻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있어요. 찾아보면 다 있단 말이야. 진짜 뭐 지금 600만 원 있는데 지금 개고생하고 있다. 사람 죽겠다. 그럼 사실 관둬야죠. 관두고 회생을 준비하고 이래도 괜찮아요. 그리고 재취업해가지고 회생해볼까 이래도 괜찮아요. 왜 관두냐 이러면 몸이 시달리는데 뭐 거기 가서는 진짜 뭐 좀 600만 원 받지만은 정말 뭐 하루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내가 진짜 했다. 근데 뭐 병원도 가고 몸이 시달리고 지금에는 도저히 그렇게 못한다. 이렇게 소명을 하면 돼요. 이제 그걸 준비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으면서 누구는 뭐 직업 바꾸면은 그 직업
직업 바꿔가지고 갑자기 바꾸면은 그 차이만큼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 차이만큼 사기성으로 보니까 더 갚아라. 그러니까 이게 더 줄이고 정말 맨날 라면만 끓여 먹고 갚아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막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크게 뭐 쟤는 뭐 지금 직장이 뭐예요? 채무가 얼마예요? 이렇게 얘기해서는 변제율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절대. 왜냐하면 그 내역을 다 봐야 되니까. 그 내역을 다 읽어봤을 때 뭐 대충 소리만 그려내가지고 변제율 이렇게 주세요 하면 안 줘요. 그러니까 보정이 그걸 파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뭐 했나, 돈 어디다 썼나, 뭐 하고 있었고 직업이 어떻게 변동됐냐, 그리고 재산 내역이 뭐 있는데 숨기는 게 있는가 없는가, 뭐 보험 내역, 그다음에 뭐 거기 있잖아요, 거기 연금, 퇴직금, 연금 이것도 넣으라 그래요, 재산으로. 그래서 빠뜨리면 보정 나와요. 그것도 어떻게 파악하느냐, 다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생위원은 여러 가지 경우를 다 해봤기 때문에 다 꿰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꿰차고 있는 거에 더 위에 올라가 있어요. 우리 신청할 때는, 계획을 세울 때는, 아, 회생위원이 이렇게 나오겠구나, 내가 이렇게 넣으면은 저쪽에서는 이렇게 나오겠구나, 전화 오겠구나, 그걸 다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걸 다 또 의뢰인들 설명해 해줘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계획해서 생활해라.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는 변제율이 중요하다. 오늘은 뭐 변제율에 대해서만 얘기하죠. 시간이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다음에는 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뭐 변제 기간? 그 사실은 뭐 3대 지주가 변제율, 그 다음에 월 변제금. 월 변제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월 변제금도 변제율하고 이제 연계된 건데, 월 변제금이 아까 얘기했듯이 가용소득이 이제 월 변제금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줄이라, 가용소득을 늘리라, 뭐 이게 생계비 줄이라,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법원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고. 변제 기간도 마찬가지예요. 변제 기간 3년으로 넣었는데 더 갚아라. 말하자면 소비 성향이 좀 안 좋다, 좀 약간 그 사기적인 것 같다. 아까 얘기했지만 주식 투자, 코인 투자 이렇게 했으면은 이거 더 늘려라. 더 많이 갚아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 코인 투자 최저 변제금 이거 안 돼요. 주식 투자, 코인 투자는 무조건 30% 가야 되는데 30%도 안 될 우려가 많다. 무조건 한 45%, 50% 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잡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가용소득을 잡아봤더니,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칩시다. 가용소득을 잡아봤더니 100만원 뭐 갚으면은 100만원씩 갚는다고 치면은, 만약에 총 한 변제율이 한 20%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뭐라냐면은 가용소득을 늘리고 생계비를 줄여서 월 변제율을 높이라 이래요. 총 변제율을 높이라 이래요. 그러면은 지금 가용소득 만약 1억이다 이러면은 뭐 30% 이렇게 잡아놨어요, 만약에. 30% 잡아놨는데 가만 보니, 그러면 이제 참 이게 고민이 나오는 게, 가용소득을 높이라고 하면 얼마 높이라는 거야. 그걸 안 정해줘요, 법원에서는. 그러니까 40% 높이라, 그걸 안 정해주거든요. 50% 높이라, 그럼 정해주면 좋을 텐데. 내가 볼 때는 이게 그렇게 판단을 안 하고, 가용소득을 높이는 방향, 아니면 변제기간을 늘려서 변제율을 높이는 것을 고민하세요, 이렇게 검토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와, 그러면 이제 이게 좀 그렇지. 그게 이제 그 실무 경험인 거라. 40% 하면 너무 많이 갚잖아요. 4천만 원, 1천만 원 더 갚아야 돼. 그러면 그 1천만 원 더 갚아야 되느냐? 아니면 500만 원 더 갚아도 되느냐? 여기 좀 그렇거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수싸움이 들어가는 거야. 포커 게임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부산 지방의 성향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이 사람이 좀 그렇다 하려면 한 35%, 36% 요렇게 올리면 돼요. 일단 그렇게 해서 베팅을 해보는 거야. 베팅을 했다가 좀 그렇다고 하면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면 돼요.
35% 올리는 좀 어떻습니까? 더 올릴까요? 이렇게 우리 말하면 짬짬이지. 짬짬이가 아니고 변론이죠. 어떻게 보면은 회생위원이랑 회생위원은 거의 이제 변호사가 많거든요. 여성 변호사도 많고 아저씨도 있고 이래요. 말이 잘 통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은 마을이 같은 그 동네에 있으면서 뭘 그렇게 깔끔하게 해서 뭐 밥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만난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얘기를 했어요. 아까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있나? 없어요. 뭐 청산가치 보상에 대해서 더 얘기해 달라고 그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좀 부대적인 거 있죠. 뭐 이게 뭐 통장 맞고 이런 거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는 직접 들어봐야 돼. 무슨 상황에 있는지,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하라, 뭐 이런 게 나오긴 나와요. 그럼 그런 거는 제가 이제 좀 생각해 봐서 추가적인 이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안내를 하긴 하죠. 손이 와 자꾸 이렇게. 지금 점심시간이 좀 지났는데 점심 먹으러 가야 됩니다. 빠이.